이번 시간은 간단한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하지만 간단한 형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형태가 익숙하죠? 네, 이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박스를 가지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를 가지고 잡을 거고요. 전체 형태에 대한 사이즈를 대충 1500, 1900, 그 다음에 위로는 한 400, 뭐 이렇게 작업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400은 신경 쓰지 않고요. 사각형의 박스를 먼저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고 일단 이 폭을 저희가 1500으로 하고 높이는 1900으로 하고 앞뒤로 있는 넓이는 1000 정도 할게요. 제가 깊이는 모르니까 네,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한 명 앉을 정도이긴 한데 1000보다 좀 작을 것 같기도 하고요. 900 정도 할게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기본 사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작업은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창문은 없는 걸로 하고 벽면으로 그냥 생각할게요. 그리고 여기 바닥, 이 마루도 만들도록 할게요. 스크립트였던 플로우 제너레이터가 2.0이 되면서 플러그인으로 들어왔는데 무료로 사용하는 거에서는 기존에 있던 플로우 제너레이터 기능은 하고 있어요. 5가지 형태를 만들면서 버전업이 됐었는데 일단 그건 이따 받아갈 때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이 형태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네요. 에디테블 풀리로 컨버팅하고 오스그래픽에서 작업해야죠. 그리드를 모두 오프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거 필요한 거는 이 위에 있는 디귿자 형태가 필요하죠. 이거를 디태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름을 잘 입력하시고요. 저는 그냥 갈게요. 앞뒤에 있는 면은 필요가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작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떼어내는 게 먼저인지 형태를 만드는 게 먼저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떼어내기 전에 위에 있는 엣지를 먼저 커넥트 한 다음에 높이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건데 현재 위치를 0으로 만든 다음에 Z축 방향으로 400 정도 이동을 시키면 이 형태하고 비슷해지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 측면에 있는 형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거라서 디태치를 할 겁니다. 디태치. 그리고 앞에 있는 이 형태는 필요 없고 뒤에 있는 형태는 뒷면을 막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용할 수도. 그래서 디태치 해놓고 바닥에 있는 형태도 물론 사용하겠죠. 그렇게 바닥에 있는 형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옆에 위에 올라오는 거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이거 그대로 올리면 약간 부딪히는데 이 테이블은 제 임의로 600 정도 생각할게요. 그래서 커넥트하고 챔퍼를 300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높이는 한 700 정도 올리면 되겠네요. 다 제 맘입니다. 테이블 높이는 700. 일단 올려놓고 보는 거고 의자는 400, 400이나 380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요. 380 이렇게 올려놓고 사이즈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얘가 600보다 살짝 더 크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디테일에 매달리면 안 되는데 살짝만 키워 놓을게요. 메스 형태는 다 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디테일 작업을 할 건데 옆에 보이는 저희가 처음에 뜯어놨던 거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옆에 보면 프레임이 있어요. 측면 사진이 없네. 여기가 나무 프레임이 두꺼운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판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프레임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양쪽으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엣지를 루프에서 선택하고 챔퍼를 같이 하고 40이나 50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이 챔퍼된 부분만 떼낼 건데 얘는 이 면으로 사용할 거고 면은 나중에 작업할 거니까 얘를 떼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프레임 작업은 쉘을 주면 양쪽으로 두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0씩 줄게요. 그리고 판 모델링은 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디테일을 보시는 분들은 이 모서리를 보실 텐데 이 모서리요. 이 모서리가 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 약간 기울어져서 가는데 쉘을 사용할 경우에 쉘 옵션 중에 모서리 부분을 똑같은 두께로 이렇게 직선으로 펴는 옵션을 꼭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뭐 직선이었으니까 이 두께 줄 때 20씩 줬잖아요. 바깥쪽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 이 모서리를 잡아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나무를 대게 되는데요. 좀 디테일 사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바깥쪽을 딱 잡고 있어요. 이 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도 잡고 있을 거고 세 개의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작업을 할 건데 현재 있는 폴리곤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판은 안쪽에서 봤을 때 다 부딪혀 있잖아요. 이거를 유지시키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놓고 에딧 폴리를 추가합니다. 에딧 폴리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높이는 없이 옆으로만 벌리면 이렇게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양쪽으로 선만 추가됩니다. 오케이 하고 컨트롤 폴리곤 클릭 디태치하고 이거 복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디태치하고 에딧 폴리는 삭제하면 원래 있던 물체 형태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제 떼낸 물체 얘를 쉘을 바깥쪽으로 20만 주면 되죠. 안쪽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 프레임을 잡아주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면 같은 경우는 두께가 필요 없는 형태이긴 한데 양쪽 면이 있잖아요. 만약 인테리어라면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나뭇결이 보여야 되는데 한 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안쪽으로 쉘을 뭐 줄게요. 두께만큼 저희는 8mm 정도 주겠습니다. 모서리를 체크해 준 상태로 그러면 여기 있는 형태는 다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 뒤에 판 같은 경우는 20mm 정도 묻혀 있잖아요. 그게 또 마음에 걸리신다면 저는 마음에 안 걸리는데 혹시 이제 또 그런 병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20만큼 익스트루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챔퍼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챔퍼도 20mm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혹시 챔퍼가 안 되는 경우,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형태에 따라서. 그랬을 때는 익스트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챔퍼가 잘 되네요. 근데 저는 익스트루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 번의 작업을 이제 연결해서 갈 때 익스트루드를 하고 20을 하고 선택하면 엣지가 그대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을 지울 거잖아요. 컨트롤 폴리곤 클릭 삭제하면 이면은 지워지니까 된 거고 또 쉘이 필요한지 안 한지 뒤에 벽이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를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좋겠네요. 원래 박스에서 떼어낸 물체이기 때문에 축을 이 플랜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축을 스냅을 걸어서 얘도 이쪽 중앙에 놓으면 뒤에 벽면이 생겨도 부딪히진 않겠네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데 테이블하고 의자도 두 개로 저희가 떼어냈잖아요. 에디테이블 폴리를 같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위에 에디 폴리를 추가해서 이 뒤에 있는 것도 역시 안쪽으로 Y축 방향 마이너스 20만큼 넣어주면 딱 맞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뭐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테이블이나 의자도 대부분 만들 때 프레임을 만들고 이제 판을 놓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저희도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런 테이블, 그런 의자라고 생각하고 작업할게요. 이 뒤에 있는 거, 이 삼각형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두께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게요. 밑에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융통성을 약간 가지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딧 폴리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이 메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메뉴가 아래로 떨어졌네요. 인셋을 할 거고요. 이렇게 스냅을 오프한 다음에 인셋하고 프레임, 여기 프레임들이 생기죠? 모서리를 이렇게 해서 프레임 만들고 정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는 디태치 하셔야죠. 디태치. 이 디태치 할 때는 엘리먼트로 만들면 그 물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풀리가 됐을 때 떨어지진 않고 그 물체 안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야지 매핑이 판하고 프레임하고 따로 갈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엘리먼트로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매핑을 따로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쉘 주면 아래쪽으로 40만큼 주면 두께가 똑같겠네요. 여기가 겹쳐지는 부분 생기죠? 네. 에디 폴리 추가해서 20만큼 집어넣을게요. 여기 아니면 이거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 프레임 안쪽으로 집어넣을게요. 이게 지금 걸려 있으니까. 얘들을 20만큼, 40만큼, Y축 40 이렇게. 그럼 이 판하고 딱 닿아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겠네요. 저쪽도 그럴걸.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겠죠? 네, 벽면하고 닿아야 되니까. 일단 에디테이블 폴리.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밑에 삼각형. 네, 삼각형이 필요한데 삼각형을 따로 만들려면 힘드니까 여기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네요. 두 개 선택하고 에디 폴리에서 밑에 면만 떼내서 작업할게요. 얘를 디태치하고 복사하면서 디태치하고 그 물체를 사용하겠습니다. 얘하고 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삼각형만 볼 거니까 일단 이 물체만 보이게 할게요. 아이솔레이트 셀렉션하고 한 번에 만들기 위해서 어태치 할게요. 그리고 엣지는 가운데 오른쪽은 버리고 딜리트 그 다음에 가운데를 커넥트하고 챔퍼를 20만큼 주고 그럼 40이 되겠죠. 이 두께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똑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쉘을 줘서 아래로 이렇게 쭉 만들면 되겠네요. 200 에디테이블 풀리 그 다음에 벽 쪽으로 딱 붙을 거기 때문에 모서리에 있는 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를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정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 만들어서 복사하셔도 되니까 저는 하나 만드는 거나 세 개 만드는 거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제 맘대로. 이 챔퍼 하면 지금 여기 이제 발생하네요. 기울어진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챔퍼 하는 거하고 익스트루드 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이게 보입니다. 똑같이 밀어내는데 챔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고 20 정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엣지를 모두 스플릿 한 다음에 다시 이쪽 걸 잡아서 이렇게 밀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를 먼저 밀 건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뒤에 게 먼저 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쪽을 안 밀고 할 경우에는 뒤가 기준이 된다면 이건 그냥 목수 같은 마음으로 작업할 때 뒤를 먼저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챔퍼 하지 말고 익스트루드 하라고 그랬죠. 익스트루드 할 거고 그 다음에 스플릿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래 거를 받칠 거고 역시 익스트루드 할 거고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오겠죠. 그 다음에 역시
스플릿 할 거고, 다시 위에 것도 엑스트루드 할 거고.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그죠? 선이 잘린다는 거고, 마지막엔 삼각형만 지우고, 쉘로 밀면 되겠죠? 아이솔레이트를 끄면 이제 삼각형이 딱 받치고 있는 이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테이블은 기역자형 철제가 받치고 있는데 굉장히 날카롭겠죠.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철제가 받치고 있는데 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철제가 받치고 있는데 철제를 만드실 때는 뭐 박스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라이너를 가지고 만드셔도 됩니다. 얘 떠 있네요. 벽에 붙이셔야 되고요. 이쪽 벽 두께에 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라인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네요. 마음에 걸려서 얘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도 붙일게요. 네, 마음에 걸리죠 자꾸. 그 라인 같은 경우는 스왑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적용하시면 기역자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만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25, 25 입력하면 25, 25가 되는 거고 회전을 시키면 회전이 되는 거고 저희는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죠. 180도로 된 거 두께가 없으니까 두께는 이 정도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은 미러 시키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복사하면서 미러 저는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삭제할게요. 네, 색깔이 이러니까 저희는 보기 좋게 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된 것 같네요. 나무 테이블 의자 받쳐주는 삼각형 됐습니다. 탑에서 봤을 때 인테리어 공간 안에 들어있잖아요.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실제처럼 태양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처음이니까 그래도 HDR 라이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조명을 사용하거나 해야겠죠. 이 조명도 나중에 만들어진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일단은 바닥 벽 이거 만드는 것부터 공간을 다 만들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플랜을 만들고 에디테이블 폴리 스냅 오프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을 벌리면 되겠네요. 카메라가 여기서 볼 거라서 여기서 볼게요. 벽은 위쪽으로 쭉 올리고 완성. 카메라 이렇게 볼 거니까 이렇게 볼 거니까요. 렌더링을 이렇게 높게 하면 되고 지금은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렌더링 하면 좋아지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얘는 좀 더 어두운 회색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이 필요하죠. 이 바닥 같은 경우는 하나를 복사할 건데 일단 얘를 밑으로 쭉 내려놓을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놓는다는 거는 뭐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300?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Shift 드래그해서 스냅을 켜서 Shift 드래그해서 이 물체의 바닥면에 맞추면서 새로운 물체를 만들 겁니다. 플로우라고. 이 플로우 물체는 나중에 삭제될 물체예요. 저희가 플로우를 만들기 위한 물체이기 때문에 이 물체고 또 이거 좋아하시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걸레바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난 별로던데 이렇게 됐네요. 뒤에 걸레바지 두께는 8 된 것 같고요. 이 바닥
플로어 바닥은 이제 얘랑 똑같은데 나중에 이제 나 우드 플로어를 설치하잖아요. 이렇게 우드 플로어의 높이가 있으니까 저희는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5 정도만 내리고 15 정도 두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스크립트에서는 예전에 스크립트를 사용했는데 플로어 제너레이터,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선택하면 이제 예전에는 이런 창이 떴었죠? 뜨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안 뜨는 건가? 창이 떴었는데 버전 업 된 거는 모디파이어에서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선택만 하면 플로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항상 평면에만 Z축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만 만들 수 있었는데 버전업이 되면서는 기울어져 있는 면에도 만들어집니다. 프론트에서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라도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하면 만들어집니다. 이게 참 좋더라고요.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스탠다드 형태만 베타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기능 제한이 있고 원래는 이제 기능이 5가지가 있는데 4개는 사용할 수 없고 스탠다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폭, 폭이 밑에 있네요. 폭은 120 정도. 그 다음에 길이는 2000 이렇게 하고 회전이 되어 있네요. 회전, 로테이트를 시키면 됩니다. 로테이트 옵션은 여기 디렉션이 있네요. 디렉션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서 보이는 대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5도 이렇게요. 이쪽 방향으로 쭉 가는 플로어가 만들어지고 스케일이나 뭐 시드나 이런 거 바꾸면 랜덤하게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갭도 줄 수 있고요. 이런 옵션을 조정하시면 뭐 변화가 되는데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갭을 좀 조정할 수도 있고 저희는 필요 없기 때문에 갭, 이 긴 쪽하고 폭하고 길이 방향 쪽으로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고요. 두께는 저희가 15로 정했기 때문에 15 정도 해주시면 바닥면에서부터 15까지 딱 올라와서 딱 맞는데 저희가 15로 해줄 필요는 없고 1mm 정도 남겨서 14 정도로 해주면 여기 1mm 정도 틈이 남겠죠. 그리고 베벨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베벨, 저희는 베벨 옵션을 오프하고 딱 맞는 상태를 만들 거고 갭은 지금 0.2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고 이것처럼 깨끗한 바닥이기 때문에 뭐 따로 조정할 건 없는데 틸트라는 걸 조정하시면 스크립트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이 틸트라는 걸 조정하시면 민맥스를 이용해서 바닥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아주 미세하게만 들어 올려줘도 반사되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아주 깨끗한 바닥이라서 이 정도 해주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그 바닥면은 필요 없다고 했었죠. 이 바닥면이 없어집니다. 모디파이어 명령이기 때문에 예전 스크립트 사용할 때는 없애야 됐었던 게 여기서는 그냥 그 물체에 적용한 거라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매핑을 따로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오늘 매핑까지 작업을 할 거고요. 이 바닥부터 매핑 할게요. UVW를 박스 형태로 줍니다. 플로어 제너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매핑 좌표를 1번부터 랜덤하게 99번, 999번 이렇게까지 다 다른 재질 아이디를 갖게 돼요. 근데 저희는 맵 한 장을 잘 만들어서 그걸 한 번에 매핑하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비율로 수십 장을 구해가지고 다 줘야 되는데 물론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중급자에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더 쉽게 매핑을 하기 위해서 UVW를 일단 박스 형태로 같은 값으로 줘서 현재 이 나눠져 있는 형태 이만큼 각각 유닛들의 비율을 기억시킵니다. 500이라는 똑같은 사이즈로 모든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억시키면 되는 거죠. 이 기즈모드 회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뭐 회전시키면 좋겠네요. 로테이트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좋잖아요. 에디테이블 폴리 언랩 UVW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오픈 UV 에디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UVW를 박스 형태로 똑같은 값을 준다. 사이즈는 상관없습니다. 언랩 UVW, 폴리곤, 컨트롤 A, 오픈 UV 에디터. 이렇게 보이면 로테이트 옵션을 체크하고 팩 노멀라이즈, 팩 커스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팩 노멀라이즈를 하면 물체 면이 이렇게 되고 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팩 커스텀을 하게 되면 이걸 다시 거의 꽉 차게 만듭니다. 다시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는 거죠.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F2번 눌러서 매핑을 하나 준 다음에 보면 샘플로 하나 주는 거죠. 재질에서 Vray 재질, 그 다음에 비트맵, 비트맵에서는 우드 재질 하나. 이건 바꿀 수 있으니까요. 방향이 있는 걸 보기 위해서니까 얘를 보이게 하고 적용.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맵을 회전시키거나 W를 90 혹은 언랩 했을 때 이 폴리곤을 다 회전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맵을 회전시켰으니까 얘는 따로 할 필요는 없고, 맵이 지금 보이는 게 굉장히 그렇죠. 네, 너무 늘어나서 보이니까 이 폴리곤을 프리펌 모드에서 맵 한 장 사이즈가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이 폴리곤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맵이 보이는 거예요. 얘를 폴리곤을 키워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키워주면 지금 뷰포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무 맵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우드 맵을 사용할 때는 모든 방향으로 연결되는 맵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높이 방향으로는 또 갭이 있잖아요. 한 개씩 떨어져서. 높이 방향 쪽으로만 더 키워줍니다. 그럼 여기 우드 맵이 더 잘 보이겠죠. 쉬프트를 누르면 상하나 좌우로만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쉬프트 누르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드맵이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그래서 우드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색상은 좀 다르지만 텍스처는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드맵이 있네요. 여기도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쉘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쭉 연결되어 있는 거는 엣지를 모두 선택해서 스플릿을 하고, 그럼 여기 엣지들이 다 열리겠죠. 그 다음에 쉘을 하면 각각 다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매핑을 할 건데, 같은 맵이면 얘하고 나무결이 다 같다. 그러면 한 번에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한 번에. 일단은 이 테두리는 한 번에 작업할게요. 얘들을 또 한 번에 작업하고, 그래서 4개의 물체, 이 프레임, 그 다음에 이 판, 뒷판 모두 선택한 다음에 언앱 UVW를 하고 작업을 할 건데, 역시 박스를 막 변형하면서 작업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UVW를 500으로 해놓고 하면 언랩이 잘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 그렇게 안 해도 잘 된다. 그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컨트롤 A로 모든 폴리곤 선택하고 오픈 UV 에디터, 로테이트, 팩 노멀라이즈, 팩 커스텀 이렇게 해서 길이 방향 쪽으로 잘 펴지는지 보시고 회전시켜서 매핑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는 그냥 이 상태가 맞았죠? 그래서 이 상태로 맞출게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매핑으로 일단 볼 건데, 나중에 맵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얘는 플로우라고 해놓고, 똑같은 맵을 가지고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맵만 바꾸면 되니까 얘를 복사해서 얘는 뭐라고 할까요? obj2a라고 할까요? obj-a는 이렇게 복사된 걸로 사용하시면 맵만 바꾸면 이 재질이 다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이게 해놓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방향이 맞는지 보시고요. 얘는 다르네요. 그죠? 얘는 회전, 얘도 다르겠죠? 얘도 회전.
이렇게 하면 이제 바뀌는 거죠. 얘도 회전. 그래서 바꿔놓으면 이제 방향이 다 맞으니까 크기만 키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면 된다 이거죠. 그죠? 얘는 이 방향을 잘 보시고 얘들도 다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디테이블 풀리 한 번에 매핑한다 이런 거고요. 이 앉아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매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UVW를 박스 형태로 하고 반복해서 하니까 좋죠. 에디테이블 폴리, 원앱 UVW, 폴리곤, 컨트롤 A, 오픈 UV 에디터, 로테이트, 팩 노멀라이즈, 팩 커스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모델링 할 때 이 여기 엣지를 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한 평면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브레이크 하시고요. 여기 보면 브레이크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브레이크 하시고 다시 선택해서 노멀라이즈 커스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열려서 이렇게 되니까 역시 하나를 복사해서 OBJ-B라고 하고 얘를 적용하면 되죠. 적용 보이게 하고 보면 이제 맵 방향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키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디테이블 폴리 하시면 되고 얘 방향은 좀 틀어야겠어요. 그러면 다시 언앱 UVW를 해서 오픈 UV 에디터 이 폴리곤만 선택해 보면 얘가 여기 있습니다. 회전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바꾸시면 되는 거죠. 얘도 이렇게 해서 회전 이렇게 해서 바꿔놓으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에디테이블 폴리 이렇게 되면 그룹 OBJ 이렇게 해놓고 전체를 보면 이제 매핑이 다 된 상태가 되네요. 벽면 같은 경우는 크게 매핑할 게 없으니까 UVW를 박스 형태로 주시면 되죠. 아래에도 있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2500이나 3000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 사이즈를 맞추는 겁니다. 이거 그냥 막 넣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 사이즈 3000 정도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거나 3K라고 하잖아요. 2K, 3K 막 이런 거 디테일한 숫자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3000 그럼 3K, 2000, 2K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3000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렇게 3000 정도라고 입력해서 이 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가 한 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이즈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UVW 맵은 놔두고 이렇게 보면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모델링이 완성되면 일단 높이 방향 쪽으로 약간 키워서 모델링 렌더링을 해야겠죠. 높이 방향으로 높이 방향은 700 정도 폭은 420 Shift F 보고 420 하면 안되겠네. 500으로 할게요. 락 걸고 보고 싶은 뷰를 이렇게 오스 그래픽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퍼스펙티브 이렇게 하면 뷰가 잡힙니다. 컨트롤 C를 하면 2016에서는 피지컬 카메라가 만들어집니다. 2016부터는 V-Ray 피지컬 카메라 그리고 맥스의 카메라가 합쳐져서 피지컬 카메라로 되어 있고요. 이거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면 컨트롤 C 누르시면 안되고 조이CG 스크립트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조이CG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V-Ray 카메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옵션은 얘가 익숙하니까 이걸 사용하고 싶으실 텐데 2016을 사용하신 다음에 2016에 있는 피지컬 카메라 익숙해지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거고요. 저희는 뭐 이 정도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 쿠션, 여기 방석 그리고 조명 만들어진 거 보여드리고 재질 텍스처만 좀 바꾸고 벽면 재질 놓고 라이팅 넣어서 렌더링 하는 것까지
진행하겠습니다.